토익커 여러분 안녕하세요. 끝장 토익 LC 강사 김은영입니다. 여러분은 오늘부터 21개 강의를 통해 저와 함께 ETS 토익 스타터 리스닝을 공부하게 되실 텐데요. 먼저 이 책이 어떤 교재인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미 기본서와 실전 문제집을 통해서 ETS 공식 수험서의 위력을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요. 입문서가 없어서 아쉬웠던 분들 많으시죠? 자,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이번에 ETS에서 출간한 토익 입문서가 바로 ETS 토익 스타터입니다. 참, 아직 ETS를 모르시는 분도 계실 텐데, 자, ETS는 미국에 있는 토익 출제 기관으로 여러분이 매달 보는 토익 시험 문제는 모두 ETS에서 직접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는 약 8세트에 해당하는 실전 문제가 수록이 되어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 모든 문제를 ETS에서 직접 개발했다는 것입니다. 토익 초보자라고 해서 쉬운 문제만 접한다면 토익 점수는 제자리 걸음이겠죠? 그래서 이 책은 여러분이 기초학습부터 실전 훈련까지 충분히 하실 수 있도록 초급자용 맞춤 문항부터 정기시험과 동일한 유형과 난이도를 갖춘 실전 문항까지 다양한 난이도의 문항을 이 한 권에 모두 포함시켰습니다. 또 하나의 자랑은 이 교재의 모든 문항이 우리에게 아주 친숙한 음성으로 녹음이 됐다는 것인데 한번 들어볼까요? Listening test. In the listening test, you will be asked to demonstrate how well you understand spoken English. 네, 토익 고사장에서 듣던 바로 그 성우의 음성입니다. 자, 이 성우 말고도 실제 토익 시험의 문항을 녹음하는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출신의 ETS 성우들이 이 책의 모든 문항을 녹음을 했습니다. 자, 교재를 통해 실제 시험의 발음과 액센트에 미리 익숙해지신다면 실제 토익 시험을 보실 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이 책의 구성에 따라 여러분이 어떻게 학습하게 되실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책의 기본적인 구성은 이렇습니다. 자, 청취력이 부족한 초급 수업자들을 위해서 청취기초 학습으로 필수 발음 및 연음 현상을 배웁니다. 그리고 각 파트별로 학습을 들어가는데요. 본격적인 학습에 앞서서 문제풀이의 밑거름이 되는 기초 지식을 익히게 됩니다. 자, 파트별 필수 어휘도 제공이 됩니다. 각 파트마다 자주 출제되는 필수 어휘에 익숙해진다면 시험 문제를 더 잘 듣고 잘 이해할 수 있겠죠? 그 후에는 유형학습을 통해 문제를 풀 때 무엇을 주의 깊게 봐야 하는지, 어떤 게 정답이 될 수 있는지, 또 어떤 질문이 주로 출제되는지 등 파트별 핵심 비법을 배우시게 됩니다. 자, 앞서 언급한 준비 과정들을 다 마치면 본격적으로 문제풀이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단계별 문제풀이를 통해서 그동안 학습한 내용들을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각 파트별로 모든 유형에 대한 학습을 마쳤다면 이제 정기시험과 동일한 수의 문항으로 실전 훈련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ETS 파트별 모의고사를 통해 최종 점검을 한 후 100문항짜리 ETS 실전 모의고사로 마무리해보세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내용이 끝이 아닙니다. ETS 토익 스타터에는 교재 외에도 다양한 학습 지원 서비스가 제공이 됩니다. 가장 먼저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 김은영 강사가 앞으로 21개의 무료 동영상 강의로 여러분께 이 책의 전반적인 부분을 짚어드릴 것입니다. 강의를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ETS 토익 수험서 공식 카페에 바로 접속해 주세요. 제가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그 밖에도 요일별 학습 콘텐츠를 통해 부족한 토익 공부를 보충하실 수 있습니다. 또 무료 어플도 출시되어 있어서 스마트폰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이 책을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무료 동영상 강의도 ybenbooks.com이나 공식 카페 그리고 어플에서 모두 들으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콘텐츠와 서비스들이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되어 있는데 더 이상 토익 공부를 미루실 수 없겠죠?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볼까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토익 공부를 좀 시작을 해보실 건데, 자, 이 강의를 듣고 계시는 분들은 대개가 토익 공부 너무 간만에 하는데 이런 분도 계시고, 토익이라는 게 뭐야? 한번 해볼까? 이러신 분도 계실 것 같아서 전반적인 개요가 조금 여러분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토익이라는 시험은 뭐냐면요. 영어를 쓰고 있는 이런 환경에
사람들이 얼마만큼 대응을 하는가를 묻는 시험이 바로 토익이라는 시험인데 회사 업무에 관련된 내용도 나오고 일상생활에 관련된 내용도 보통 나오게 되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실용 영어를 평가하는 그런 시험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요거를 조금 여러분들이 이제 민감해 하시는 그 취업 문제랑 좀 결부를 시켜보면 제가 통계를 조사를 해보니까 그 일반 기업에서 이제 영어를 조금 다루어야 되는 그런 분야에서는 토익 점수가 한 800점 정도가 있어야 된다라고 이제 그 사람들은 이제 생각을 한대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가르치는 현장에서 가르치는 입장에서도 800 정도 되는 점수를 가진 학생은 어느 정도 좀 떠듬거리지만 전화 대화도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그래도 문서도 좀 작성하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수준인 것 같아서 회사에서 영어를 원하는 토익 점수를 원하는 그 평균 점수가 한 800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근데 이 토익 응시자들의 또 평균 점수를 따져보니까 620점 정도 된대요. 꽤 높죠. 한 500대일 것 같았는데 600점이나 된다는 얘기는 700, 800 그 수험생들도 굉장히 많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파트별로도 또 살펴보게 되면요. R씨가 한 280, L씨가 한 340 정도가 된대요. 그래서 대부분 이 점수대 800 이하의 그 수험생들은 대개가 L씨가 한 50점에서 60점 정도 좀 높은 형태 이런 형태로 점수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점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 L씨가 조금 높은 상태, R씨가 조금 낮은 상태 이런 식으로 이제 평균 점수가 구성이 된다고 하고요. 자, L씨라고 하는 부분은 자 문제를 크게 이제 100문제 여러분이 이제 45분 동안 문제를 보실 건데요. 시험을 보실 텐데 자, 첫 번째 1번부터 10번까지가 이제 사진을 보고 가장 잘 묘사한 문제 찾고 그다음에 두 번째 30문제는 이제 어떻게 말을 하는가, 되받아치는가를 묻는 문제. 그다음에 세 번째는 남녀가 짧은 대화를 해요. 회사에서도 회사 밖에서도. 자, 그 얘기를 듣고 상황 파악을 하는 문제. 네 번째는요. 자, 여러분이 공항에서 비행기 기다리다가 어떤 방송을 들어야 되고 자, 라디오를 막 듣다가 어떤 방송을 들어야 되고 이런 상황일 때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이해하는가를 묻는 문제가 이제 또 30문제예요. 그래서 총 495점이라고 이제 배점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자, L씨라고 하는 것은요. R씨보다는 조금 초반에 힘이 좀 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R씨는 눈으로 보고 문제를 풀어야 되잖아요. 근데 L씨라고 하는 것은 내가 눈으로도 많이 알아야 되고 이 단어가 이 단어인가 이렇게 귀로 익숙하는 작업도 있어서 초반에가 조금 시간이 드는데요. 그것만 잘 여러분들이 매니지를 하시면 뒷부분에 가면 갈수록 영어란 이 새로운 세상에 막 눈을 뜨실 거예요. 재미있으실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이제 L씨 본격적으로 죄송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발음에 대한 얘기 잠깐 해볼게요. 자, 우리가 지금과 같은 시험 형태가 갖추어진 것이 2007년도 5월이에요. 그 당시에 문제가 세팅이 되면서 새로 도입된 게 뭐였냐면 자, 미국 발음하고 영국 발음의 차이를 좀 알아라. 왜냐하면 그동안에는 우리는 헐리우드 영화에 많이 젖어 있었지만 사실 전 세계 영어를 쓰는 인구들은 북유럽 사람들, 유럽 사람들이 꽤 많다고 하네요. 그래서 영국 발음도 조금 익숙해 두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근데 이 미국 발음, 영국 발음이다라고 하는 건 큰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요. 서울 사람이냐, 전라도 사람이냐 그 정도의 차이예요. 의사소통을 못하는 건 아니지만 저 사람은 전라도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서울 사람이구나 이런 느낌이 좀 오는 정도. 자, 그래서 예를 들면 미국 사람들은 샬라샬라 하잖아요. 어떻게 How are you doing? 이렇게 막 제스처 쓰면서 How are you doing? 근데 영국 사람들이 이런 게 좀 덜 해요. 좀 간질간질 거리는 게 없어서 How doing? 이렇게 How doing? 미국 사람 How are you doing? 뭐 난리 났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느낌은 좀 아실 건데 규칙이 약간은 있는데요. 어떤 규칙이 있냐면 알파벳 A라고 하는 것은 미국 사람들이 입을 이만큼 벌려요. 근데 영국 사람도 그래서 발음을 어떻게 한대요? 자, 맨 앞에 있는 발음 after. 자, 영국 사람도 after, path, path 뭐 이렇게 발음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원어민의 한번 발음을 들어볼게요. After, After. branch, Branch. path, Path. 아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O라는 알파벳에서도 미국 사람들은 왠지 I에 가깝게, 그러니까 stop 이라지 stop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근데 영국 사람들은 stop 이렇게 O 발음에 가깝게 해서 books, box, office, office. 자, 발음 어떻게 되는지 이것도 한번 들어볼게요. box, Box. office, Office. copy, Copy.
자, 이거는 근데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그렇게 차이가 크진 않죠. 자, 세 번째가 뭐냐면 R 사운드, 가장 대표적인데 미국 사람들은 하시면 되고 영국 사람들은 되도록 안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R 사운드를 할 때요. 미국 사람들은 R 사운드 하는데 enter, there, bird. 근데 영국 사람들은 R 사운드를 줄이는 대신에 앞에 있는 몸이 조금씩 길어져서 enter, there, bird 이런 식으로 발음을 해요.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이 영국 발음하면 두 부류의 학생들이 있어요. 한 부류는 영국 발음 저렇게 멋있구나 하는 사람도 있고 뭐야 저거 이렇게 하는 부류도 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원어민의 발음. enter, enter, there, there, bird, bird, 아시겠어요? 앞에가 조금 길죠? that, bird 이런 식의 단어들 자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요 사운드도 그런데 T 사운드. 자, 미국 사람들은요, 이 T 사운드가 굉장히 거슬리나 봐요. 그래서 T 사운드를 R 사운드에서 가깝게 하고, 영국 사람들은 그대로. 그래서 어떻게? 미국 사람들은 computer 이렇게 발음하죠. water, 뭐 little 뭐 이렇게. 근데 영국 사람들은 그대로. 자, 그 발음 들어볼게요. computer, computer, little, little, 뭐 여러분들이 다 뚜렷하게 구별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미국 발음, 영국 발음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조금 조심해야 되는 발음이 있는데요. 자, 예를 들면 중고등학교 때 많이 하셨잖아요. LR 사운드.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아셔야 돼요. 자, 예를 들면 여러분 식사하셨어요? 자, 식사하시면서 뭐 드셨어요? 자, 하얀 쌀밥 드시고 오셨죠? 자, 그거를 난 밥 먹었다 뭐라고 얘기하실 거예요? 그렇죠. 그건 R 사운드거든요. rice. 그런데 내가 발음 잘못해가지고 rice 먹었다 그럼 rice, L-I-C는 뭐냐면 막 몸에 기어다니는 이예요, 이. 그래서 내가 이를 먹고 왔어요. 이게 되게 웃기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LR 사운드가 굉장히 예민한 거잖아요. 자, 그래서 보게 되면 L 사운드는 어떠냐면 여러분이 발음을 시작하거나 끝이 날 때 윗니 뒤쪽에 혀끝이 붙었다 떨어져요. 해보세요. L, L, L. 그래요? 근데 R 사운드는 약간 이렇게 왠지 느낌이 그렇고 위에는 안 붙고 양옆에는 붙을 건데 R, L, L 밖으로 나가는 발음, 들어오는 발음. 자, 요거 발음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자, 어떻게 발음이 되냐면 lead, read, light, right, 그쵸? Light, right, lead, read. 아시겠어요? 대부분 잘 하시더라고요. 조금만 신경 쓰시면. 자, 그 다음이 뭐냐면 P하고 F. 와, 이거 정말 이게 공공 방송이 아니면 강의실이었으면 제가 재미난 얘기 해드리려고 했는데. 자, P하고 F도 뭐예요? 역시 마찬가지로 비슷한 발음일 것 같지만, 자, P는 입술 두 개가 붙는다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한국말로는 양순음, 입술 두 개를 붙이는 프. 근데 F는 니가 아랫입술을 살짝 물면서 바람이 슝 나가면서 아주 섹시하게 이렇게 발음하는 거죠. 자, 그래서 발음을 해보면 입술 두 개가 붙습니다. pile, file, copy, coffee. 자, 원어민의 발음으로 한번 들어볼게요. pile, file, copy, coffee. 아시겠어요? 이제 입술 두 개가 붙느냐 안 붙느냐 그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이렇게 단어를 하나씩 들었으면 좋겠지만 실제적으로 여러분이 들을 때는 단어가 여러 개가 붙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연음 규칙들을 조금 아셔야 되는데요. 자, 어려울 거 없습니다. 자, 되도록이면 붙일 건 붙이시면 되죠. 자, 어떻게? Half an hour, told you, ask about, and meet you. 그래서 그대로 붙여서 하시는 발음들이 있다는 얘기죠. 보시면 half an hour, ask about, 자, 이런 게 있고 자, half an 또는요. hour, 아이고 다시요. told you, 다시 들려드릴게요. told you, meet you, 자, 요런 발음들이 있네요. 자, 그래서 일단은 연결되는 발음이 있는가 하면 그 다음에 너무 비슷하면 하나씩 그거 다 발음하면 너무 웃기니까 bus stop 웃기잖아요. 떨어뜨려라 bus stop, next to, glad to that 이런 표현들이 있대요. 자, 들어보시면 bus stop, next time, glad to, told that,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가 뭐냐면 자, T 사운드가 꼬랑지에 이렇게 붙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그 발음까지 하면 되게 발음이 힘들어요. First bus 뭐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 T 발음을 떼도 된다는 얘기죠. First bus, must not 이런 표현들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들어볼게요. must, 아이고, 여기서부터 first bus, must not, 아시겠어요?
자, 이런 식으로 연음되는 규칙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이제 일단 여러분들이 알고 가시면 아, 그게 그 단어로 이렇게 들리는구나 조금은 이해가 쉬우실 것 같고. 자, 그래서 오늘은 파트 1 부분을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조금 아셔야 되는 간단한 워밍업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파트 1이라는 거, 자, 1번부터 10번까지 이렇게 사진이 주어지고 사진에 대한 4가지의 문장을 듣고 가장 잘 묘사한 문장을 찾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 주어지고 A, B, C, D를 이렇게 듣게 되는. 아시겠어요? 자, 보시고요. 자, 그러면 자 파트 1을 하기 전에 워밍업을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제랑 수동태를 조금 아셔야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좀 쉬워서 말씀을 좀 드려보면 자, 시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어떤 일이 언제 벌어졌는지를 동사에 표시해 놓은 것이 시제인데 자, 아까 그림 보고 묘사하는 거에서 우리가 절대 있을 수 없는 시제는 과거와 미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진이라고 하는 것은 그 현재의 상황만 나타내는 거라 과거 미래는 절대 있을 수가 없고 현재 시제가 있는데 조금 제가 크게 보여드릴게요. 자, 과거랑 현재랑 미래라는 게 있어요. 자, 그런데 하고 있었다, 하고 있다, 하고 있을 것이다 라는 뜻의 진행형을 나타내는 시제가 있고 그 사이사이를 메꾸고 있는 것이 완료 시제라는 것이 있는데 자, 과거랑 현재 사이에 메꾸고 있는 것이 현재 완료고 현재랑 미래 사이에 메꾸고 있는 것이 또 미래 완료고 과거 전이랑 과거를 메꾸고 있는 것이 과거 완료인데요. 자, 파트 1이라는 것은 어떻다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사진을 묘사할 때 쓰는 거라 가장 중요한 것이 현재, 현재 진행형, 현재 완료 이 3가지예요. 현재, 현재 진행, 현재 완료. 그래서 요거에 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현재 진행형이라고 하는 것은 자, 비동사를 쓰고 동사 앞에 그 뒤 ing를 붙여서 뭐뭐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뜻을 나타내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동작을 나타낼 수도 있고 지금 입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나타내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A woman is wearing a hat. 여자가 지금 모자를 쓴 상태입니다. 이런 식을 표현하는 말. A woman is wearing a hat. 근데 여기에서 조금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될 게 뭐냐면 요즘 시험에서 너무너무 뭐가 많이 나오냐면 자, 옛날에는요. 이렇게 옷을 입고 이렇게 모나리자처럼 이렇게 사진을 찍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뭐 옷 입으려고 그러고 안경 쓰려고 하고 이런 동작들이 많이 등장을 해서 지금 보시게 되면 wearing이라는 것은 이미 입었어요. putting on 하게 되면 지금 막 입으려고 하는 동작이에요. 그래서 지금 she's wearing a hat. 그 여자가 지금 모자를 쓰고 있고 자, 밑에는 she's putting on a hat. 모자를 지금 막 쓰려고 동작을 한다. 만약에 이 그림을 봤어요. 그러면 첫 번째, 두 번째 문장 중에서 어느 게 맞을까요? 당연히 이미 모자를 쓴 상태니까 she's wearing a hat. 아시겠죠? 너무 중요. 자, 그 다음에 현재 시제라고 하는 건 주어가 있습니다. 주어가 뭐뭐 합니다. 라던가 주어가 또는 일반 동사 서 있다 라든가 또는 뭐뭐가 있습니다. there is, there are 구문으로 보통 표현을 하는데요. 자, 지금 보게 되면 어떤 물건의 상태를 보통 나타낼 때 많이 써요. 자, 정말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자, 이렇게 계단이 있는데 계단 옆에 사람 떨어지지 말라는 요 난간이 railing이에요. 그래서 railing이 runs along the stairs. 계단을 따라서 쭉 있다라는 표현이 runs 이런 표현 있죠? 그래서 물건의 상태를 나타내는 표현. 자, 세 번째가 뭐냐면 완료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동사가 3번 변하잖아요. installed, installed, installed 이렇게. 그래서 첫 번째 설치한다, 설치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된 것이 pp라고 하는 건데 pp는 동사가 너무 많이 변해서 이제 동사 성질을 많이 잃었어요. 그래서 뭐랑 BPP랑 have PP 이런 것들이랑 동사들이랑 많이 쓰게 되죠. 자, have PP라는 것이 대충 해석하면 과거랑 비슷한데요. 자, 지금 보게 되면 완료라는 이름이 지어졌을 때는 이유가 있겠죠. 뭔가 완성이 된 느낌이 있어요. 자, 보시게 되면 지금 기차가 이미 플랫폼에 서 있잖아요. 왔어요. 그래서 The train has arrived at the station. 이미 도착을 한 거죠. 그래서 이미 완료. 뭔가 상황이 종료가 된 이런 형태를 나타낼 때 많이 쓰는 표현이 바로 현재 완료라는 거예요. 물론 RC에서는 현재 완료가 조금 더 깊숙하게 들어가는데 LC에서는 이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제, 현재, 진행, 완료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태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자, BPP라는 것이 있어요. 뭐뭐 된다, 뭐뭐 되어 있다 이런 표현인데 자, 지금 보게 되면 그래서 물건의 상태나 위치를 나타낼 때 보통 쓰게 되죠. 자, 지금 이렇게 주변에 차가 쭉 주차가 되어 있어요.
park가 주차하다인데 are parked는 주차되어진 이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the cars are parked in a row. 한 줄로 쭉 주차가 되어 있다. The cars are parked. 주차가 되어 있다라는 표현을 BPP 기억을 하시고 자, 여기에다가 뭐만 집어넣었냐면 자, 여기 이렇게 The cup is filled. 컵이 채워졌다라는 얘기인데 being을 이렇게 쓰게 되면 컵이 채워지고 있습니다. 지금 벌어지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물이 지금 물을 막 따라서 컵에 물이 채워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사람이 feeling 하고 있어야 돼요. 요 동사를 하는 사람이 반드시 옆에 있어야 돼요. 자, 지금도 보게 되면 물이 콸콸콸 지금 내려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지금 채워지고 있다. 지금 사람이 손 들고 있네요. 그래서 채운다, 채워지고 있다라는 being filled. 이 표현도 기억하시고 너무너무너무 중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자, 마찬가지예요. 자, 여기를 제가 가려볼게요. have pp인 거죠? 그럼 아까 대충 해석하면 과거처럼 세팅했다. 근데 begin을 쓰니까 뭐예요? 세팅되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이미 다 뭔가가 테이블 위에 다 세팅이 되어 있는 이런 상태. 그래서 the table has been set. 아시겠어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근데 이게 왜 필요하냐면 여러분들이 정말 이게 처음에 문장을 딱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구나 라는 걸 확 느끼기 위해서는 요거의 워밍을 조금 필요해서 앞에 부분에 조금 시간을 좀 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전체적으로 뭐 토익이 어떤 형태고 그 다음에 발음에 대한 거 살짝 살펴봤고 그 다음에 시제랑 수동태에 관해서 살펴봤는데요. 뭐 오늘 했던 내용 잠깐 복습해 볼게요. 자, 영국 발음, 미국 발음, 자, 어떤 차이가 있었다. 미국 사람들은 굴려, 영국 사람들은 투덜거리듯이. 자, 아시죠? 자, 두 번째가 뭐냐면 유사 발음, 그 다음에 연음. 일단 들어야 되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자, 규칙을 조금 아셔야 되는 거, 이게 필요할 것 같고. 자, 세 번째가 이제 시제라는 의미하고 수동태라는 의미하고 자,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구나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실 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는 여러분들이 문제를 많이 풀어보면서 아, 이 느낌이야 이렇게 이제 많이 공부를 하시게 될 텐데요. 자, 오늘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대단원의 토익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자, 필요한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한 준비 운동 단계를 했습니다. 자, 오늘 준비 운동 단계 하셨으니까 다음 시간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토익 공부에 한번 매진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기대를 좀 해도 되겠죠? 자, 오늘 수고들 하셨고 저는 그러면 두 번째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